이 노인은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호텔 로비에서 헤매던 그 사람, 혈압약을 구걸하던 그 노인, VIP 라운지에서 쫓겨날 뻔했던 그 할아버지. 실제로는 총자산 5천억 원의 에덴 호텔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여자를 시험하기 위해 한 달간의 잔인한 테스트. 하지만 결말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진심의 온도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박민수 회장은 에덴 호텔 63층 오피스에서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30년 전 작은 여관 하나로 시작해 이제는 전국 20개 지점을 둔 호텔 체인의 회장이 되었다. 총자산 5천억 원. 하지만 그의 마음은 공허했다. 책상 위에는 오늘 아침 비서가 올려둔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다. 분기 매출 800억 원, 해외 진출 프로젝트 최종 승인 대기 중. 모든 숫자가 완벽했다. 하지만 민수의 시선은 숫자가 아닌 책상 서랍을 향했다. 서랍을 열자 낡은 사진 한 장이 보였다. 20년 전 사진.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내 은주였다.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이 귀에 맴돌았다. 당신, 사람을 돈으로만 보지 마세요. 마음을 보세요.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게. 문이 열리고 아들 준혁이 들어왔다. 34살의 준혁은 아버지와 달리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청년이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의 표정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민수는 의자를 돌려 아들을 마주했다. 말해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순간 민수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놀란 건 아니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 상대는 누구지? 한지우입니다. 우리 호텔 직원입니다. 직원이라고? 민수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네, 그리고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편모 가정 출신입니다. 어머니는 청소 노동자세요. 정적이 흘렀다. 1초, 2초, 3초. 민수의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탁, 탁탁, 탁탁. 그 소리가 사무실 안에 메아리 쳤다. 청소 노동자의 딸? 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문으로 걸어가 야경을 바라봤다.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30년 전 자신과 은주가 결혼할 때 주변의 반대. 호텔 운영자가 청소부와? 체면이 말이 아니야. 그런 말들이 쏟아졌었다. 하지만 민수는 은주와 결혼했다. 그리고 15년 동안 행복했다. 은주는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다. 손님 하나하나를 가족처럼 대했고 직원들에게도 친절했다. 그녀 덕분에 작은 여관이 호텔로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달랐다. 은주는 평생 청소부 출신 회장 부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다. 사교 모임에서 무시당하고 뒤에서 수군거림을 당했다. 그 모든 걸 참으며 웃어야 했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도 은주는 웃었다. 괜찮아요. 당신과 준혁이가 있으니까. 하지만 민수는 알았다. 그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버지, 준혁의 목소리에 민수는 정신을 차렸다. 준혁아, 너는 이 호텔을 이어받을 사람이다. 신중해야 해.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1년 동안이나 고민했어요. 고민한다고 해결되나? 세상은 냉정해.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지만 지우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해요. 성실함만으로 충분할까? 우리 집안의 무게를, 사람들의 시선을 견딜 수 있을까? 준혁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아버지도 청소부였던 어머니와 결혼하셨잖아요. 민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아팠다. 그래서 더 잘 안다. 얼마나 힘든지. 내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하지만 행복하셨잖아요.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 그게 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다고 하셨잖아요. 민수는 입을 다물었다. 사실이었다.
은주와 함께한 15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아들에게까지 그 고통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준혁아, 네. 아버지. 1개월 주겠다. 네. 한지우라는 사람을 내 방식대로 알아볼 거다. 1개월 동안 시험해 보겠다. 통과하면 허락하지. 준혁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시험입니까? 그건 내가 정한다. 단, 절대 조건이 하나 있어. 뭡니까? 한지우 씨는 절대 모르게 해야 한다.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진짜 모습을 봐야 하니까. 준혁은 불안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지우를 다치게 하지는 마세요. 걱정 마라. 나도 사람이다. 준혁이 나간 후 민수는 다시 은주의 사진을 꺼냈다. 당신 같은 사람인지 내가 확인해 볼게. 우리 아들 행복하게 해줄 사람인지. 다음 날 새벽 5시,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드레스룸 구석진 옷장을 열었다. 30년 동안 손대지 않은 옷장이었다. 낡은 점퍼 한 벌이 걸려 있었다. 여관을 운영할 때 입던 옷이었다. 소매가 닳았고 지퍼는 반쯤 고장 나 있었다. 청바지도 꺼냈다. 무릎 부분이 하얗게 바랜 청바지. 그리고 신발장 밑에서 낡은 운동화를 찾아냈다. 평소 입던 고급 정장을 벗었다. 2천만 원짜리 시계도 풀어서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천천히 낡은 옷들을 입기 시작했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낯선 사람이 서 있었다. 아니, 30년 전 자신의 모습이었다. 아직 여관 주인이었을 때 직접 청소하고 손님 짐을 나르던 시절의 박민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신용카드들을 모두 빼냈다. 현금도 10,000원짜리 몇 장만 남겼다. 마지막으로 검은 모자를 눌렀었다. 좋아. 이제 시작이다. 오전 10시, 에덴 호텔 메인 로비. 이른 아침부터 손님들로 붐볐다. 체크인하는 사람들, 체크아웃하는 사람들,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오가는 사람들. 민수는 구부정한 자세로 로비 한편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낡은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두리번거렸다.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슬쩍 그를 보고는 고개를 돌렸다. 호텔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노인. 프런트 데스크 직원 2명이 민수를 힐끗 보고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한 명이 다가오려다 망설였다. 투숙객이 아닌 것 같았고 자칫 문제가 생길까 봐 두려웠다. 벨보이 한 명이 지나가다 민수를 봤다. 그리고 빠르게 시선을 돌려 지나갔다.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다. 민수는 일부러 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가방을 열어 뒤적거렸다. 메모지들이 우수수 바닥에 떨어졌다. 아이고. 민수가 허리를 굽혀 메모지를 줍기 시작했다. 하지만 힘들어 보였다. 그래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5분이 지났다. 10분이 지났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고개를 들었다. 컨시어지 유니폼을 입은 여성이 무릎을 꿇고 메모지를 줍고 있었다. 한지우였다. 아이고, 고마워요. 천만에요. 혹시 어디 찾으시는 곳 있으세요? 민수는 일부러 더듬거렸다. 저, 며느리가 여기서 일한다는데 찾아왔어요. 아, 그러시군요. 며느리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민수는 준비해 둔 가짜 이름을 댔다. 김미선이요. 지우는 직원 명단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런 이름은 없었다.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지우는 근처 컴퓨터로 가서 직원 명단을 검색했다. 역시 없었다. 다시 돌아와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김미선이라는 직원은 저희 호텔에 없으신데요. 혹시 다른 호텔이 아니실까요? 민수는 일부러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야. 분명 에덴 호텔이라고 했는데. 여기 맞잖아? 네. 여기가 에덴 호텔 본점이에요. 하지만 이상하네. 며느리가 분명히. 민수는 가방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다. 손이 떨렸다. 연기가 아니라 진짜로 불안해 보였다. 지우는 민수의 떨리는 손을 보았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인. 혼자서 호텔을 찾아왔는데 며느리가 없다니. 길을 잃은 것 같았다.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제가 다시 확인해 드릴게요. 지우는 민수를 더 편한 소파로 안내했다. 그리고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다. 민수는 물을 받아 마셨다. 고마워요. 천만에요. 혹시 며느리분 전화번호 아세요? 제가 전화 드릴게요. 핸드폰을 집에 두고 왔어요. 그럼 집 주소는요? 제가 택시 불러드릴게요. 민수는 주소도 가물가물하는 척했다. 기억이 잘. 나이가 드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지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어르신 혹시 지갑에 주소 적힌 거 없으세요? 민수는 지갑을 꺼냈다. 낡은 가죽 지갑이었다. 안에는 10,000원짜리 몇 장과 신분증만 있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신분증 좀 봐도 될까요? 주소 확인하려고요. 그러세요. 지우는 신분증을 받아 주소를 확인했다. 경기도 어딘가였다. 꽤 먼 곳이었다. 어르신, 여기서 집까지 꽤 멀어요. 혹시 어떻게 오셨어요?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지우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이 어르신이 여기까지 오기 얼마나 힘들었을까. 바로 그때 오 과장이 다가왔다. 45세의 중년 남성. 표정이 굳어 있었다. 한지우, 지금 뭐 하는 거야? 과장님, 이 어르신이 며느리를 찾으시는데. 그게 우리 일이야? 손님들 대기 중이야. 빨리 들어와. 오 과장은 민수를 흘끔 보고는 코를 찡그렸다.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과장님, 잠깐만 더 시간 주세요. 금방 도와드리고 갈게요. 한지우, 지금 내 말 안 들려? 당장 들어와. 오 과장의 목소리가 커졌다. 로비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쳐다봤다. 지우는 오 과장을 봤다. 그리고 민수를 봤다.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시고 있는 노인. 선택해야 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하지만 이 어르신을 도와드리는 게 먼저입니다. 뭐, 사람이 먼저예요. 오 과장의 얼굴이 붉어졌다. 좋아. 너 마음대로 해. 하지만 나중에 각오해. 오 과장이 돌아서서 갔다. 지우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민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저 젊은 여자가 자신 때문에 상사와 부딪혔다. 아가씨, 미안해요, 저 때문에. 괜찮아요, 어르신. 제가 선택한 거예요. 지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다. 어르신, 제 폰 쓰세요. 혹시 집에 전화해 보세요. 가족분이 받으실 수도 있어요. 정말 괜찮아요? 네. 여기 번호 누르시면 돼요. 민수는 휴대폰을 받았다. 하지만 전화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저었다. 번호가 기억이 안 나요. 지우는 다시 고민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인터넷으로 근처 파출소를 검색했다. 그리고 직접 전화를 걸었다. 네, 안녕하세요. 에덴 호텔 컨시어지 한지우입니다. 여기 길 잃으신 어르신이 계신데요. 지우는 상황을 설명했다. 그리고 민수의 신분증 정보를 알려줬다. 경찰관이 확인해 주겠다고 했다. 네, 감사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우는 민수에게 말했다. 어르신, 경찰서에서 확인해 주신대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10분 후 경찰관에게서 전화가 왔다. 가족 연락처를 찾았다고 했다. 지우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상황을 설명했다. 네, 어르신 모시고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주소는? 민수가 말을 더듬으며 주소를 확인해 줬다. 네, 알겠습니다. 택시 불러드릴게요. 지우는 택시를 불렀다. 그리고 직접 민수를 부축해서 호텔 밖까지 모셔다 드렸다. 택시가 도착했다. 어르신, 조심해서 가세요. 지우는 택시 기사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리고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냈다. 기사님, 혹시 택시비가 모자라면 이걸로. 아가씨, 이건 못 받아요. 괜찮아요. 어르신 꼭 집까지 모셔다 드려주세요. 지우는 택시 기사에게 돈을 건넸다. 그리고 민수에게 손을 흔들었다. 민수는 택시 창문 너머로 지우를 바라봤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리고 곧 호텔로 뛰어들어갔다. 분명 오 과장에게 혼날 텐데. 택시가 출발했다. 민수는 뒤를 돌아봤다. 호텔이 점점 멀어졌다. 첫 번째 시험은
완벽하게 통과했군. 민수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30년 전 은주가 떠올랐다. 손님이 급하게 퇴실할 때 택시비까지 빌려줬던 은주. 사람이 급하면 도와야죠. 그때 은주가 했던 말. 지우도 똑같았다. 자기 돈을 내어주면서도 당연하다는 듯 웃고 있었다. 택시는 호텔에서 멀어졌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일주일 후 민수는 다시 호텔을 찾았다.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시험하기로 했다. 오전 11시 로비 소파에 앉아 있던 민수는 갑자기 비틀거렸다. 그리고 소파에 기대며 이마를 짚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지우가 달려왔다. 알아본 것이다. 아, 어지러워서. 119 부를까요? 아니야. 그냥 좀 쉬면. 지우는 민수의 얼굴색을 확인했다. 창백했다. 땀도 맺혀 있었다. 어르신, VIP 라운지에서 쉬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지우는 민수를 부축했다. 천천히 VIP 라운지로 안내했다. 부드러운 소파에 앉혔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우는 빠르게 움직였다. 따뜻한 차와 간단한 간식을 가져왔다. 그리고 응급 키트에서 혈압 측정기를 꺼냈다. 어르신, 혈압 좀 재볼게요. 민수는 팔을 내밀었다. 지우가 혈압을 쟀다. 혈압이 조금 높으시네요. 병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 약을 안 먹어서 그래. 집에 두고 왔어. 무슨 약 드세요? 민수는 혈압약 이름을 말했다.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자신의 가방을 뒤졌다. 잠깐만요. 가방에서 작은 약봉지를 꺼냈다. 제 어머니 혈압약이에요. 같은 약일 수도 있는데. 지우는 약봉지를 확인했다. 민수가 말한 것과 같은 약이었다. 어르신, 이거 드세요. 제 어머니 것이지만 같은 약이에요.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괜찮아요. 어머니는 집에 여분이 있으세요. 어르신이 더 급하세요. 지우는 약을 꺼내 물과 함께 건넸다. 민수는 약을 받아들며 손이 떨렸다. 이번엔 연기가 아니었다. 진짜로 감동받았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갈등육 가족의 물건을 낯선 사람에게 주는 결정. 민수는 약을 먹고 차를 마셨다. 지우는 옆에 앉아서 계속 민수를 관찰했다. 많이 나아지셨어요? 응, 많이 나아졌어. 덕분에. 다행이에요. 그런데 어르신, 지난번에. 응, 기억해. 자네가 도와줬지. 고마웠어. 지우는 미소 지었다. 무사히 집에 가셨다니 다행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어쩐 일이세요? 며느리를 다시 찾으러 왔는데. 역시 없더라고. 내가 헷갈린 모양이야. 혹시 다른 지점이 아니실까요? 저희 호텔이 20개 지점이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 지우는 컴퓨터로 다른 지점들도 확인해 주었다. 물론 해당 직원은 없었다. 30분쯤 지나자 민수는 한결 나아진 것처럼 행동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다행이에요.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바로 그때 오 과장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옆에는 호텔 전무가 서 있었다. 한지우. 오 과장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네, 과장님. 지금 VIP 라운지에 왜 있어? 어르신이 몸이 안 좋으셔서. 전무가 민수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저분은 투숙객이십니까? 아니요. 하지만 응급 상황이었어요. 한지우. 전무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VIP 라운지는 투숙객 전용입니다. 규정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쓰러지실 뻔했어요. 그래도 규정은 규정입니다. 1층 로비에 응급 키트가 있잖아요.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어르신, 앉아 계세요. 지우가 민수를 말렸다. 그리고 전무를 똑바로 봤다. 전무님, 어르신이 혈압이 높으셔서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로비는 사람이 많아서 조용히 쉬실 수 없었고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규정도 중요합니다. 한지우 씨, 이런 식으로 예외를 만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지만 사람의 건강보다 중요한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오 과장이 끼어들었다. 한지우, 지금 전무님께 말대꾸하는 거야? 말대꾸가 아니라 제 판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무는 한숨을 쉬었다. 이번 거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규정 위반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후회는 없었다. 민수는 천천히 일어났다. 가슴이 무거웠다. 자신 때문에 지우가 징계를 받게 생겼다. 저 때문에. 미안합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어르신.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민수는 지우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지우는 미소를 지었다. 천천히 가세요. 조심하시고요. 민수는 로비로 나왔다. 전무와 오 과장이 뒤에서 뭐라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한지우, 너무 감정적이야. 하지만 저 어르신이. 규정은 규정이야. 내일 징계위원회 소집할게. 민수는 호텔을 나섰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다. 차에 올라타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다. 운전기사가 물었다. 회장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시험을 계속해야 하나. 하지만 동시에 확신이 들었다. 저 여자는 진짜였다. 규정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진짜 호텔리어였다. 은주와 똑같았다. 회장님. 회사로. 차가 출발했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준혁에게 전화했다. 준혁아, 나야. 네, 아버지. 어떠셨어요? 좋은 사람이구나. 네. 한지우 씨, 정말 좋은 사람이야. 준혁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정말요? 응.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무슨 문제요? 민수는 오늘 일어난 일을 설명했다. 준혁의 목소리가 급해졌다. 그럼 지우가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막아야 할 것 같구나. 아버지, 준혁아, 시험은 여기서 끝내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전화를 끊고 민수는 다시 창밖을 봤다. 서울의 거리가 흘러갔다. 은주야, 당신 말이 맞았어. 사람의 가치는 마음에 있더라. 3일 후, 에덴 호텔 63층 대회의실. 지우는 회의실 앞 복도에서 서 있었다. 손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긴장했던 것이다. 징계를 받겠지. 어쩌면 해고될 수도.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다시 그 상황이 온다 해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 회의실 문이 열렸다. 인사팀 직원이 나왔다. 한지우 씨, 들어오세요.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징계위원회가 아니라 임원회의 같았다. 긴 테이블에 여러 임원들이 앉아 있었다. 전무, 상무, 이사들. 그리고 맨 앞자리에 그 노인이 앉아 있었다. 아니, 노인이 아니었다. 깔끔한 양복을 입은 60대 중반의 남자. 카리스마가 넘치는 표정. 박민수 회장이었다. 뭐죠? 지우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 옆문이 열리며 준혁이 들어왔다. 그리고 지우의 손을 잡았다. 지우야, 준혁 씨, 이게 무슨... 설명할게. 진정해. 지우는 준혁을 봤다. 그의 표정이 미안해 보였다.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천천히 지우에게 다가왔다. 한지우 씨, 놀라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그 노인이었습니다. 지우의 눈이 커졌다. 믿을 수 없었다. 로비에서 만난 그 어르신. VIP 라운지에서 약을 먹던 그 사람. 호텔 회장이었다는 것이. 왜 그런 짓을 하신 겁니까?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배신감이 섞여 있었다.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우리 준혁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했습니다. 시험이요? 당신이 진짜 사람을 보는 사람인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보는 사람인지.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분노인지 억울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드러났다. 저를 시험하신 거예요? 저를 가지고 놀았단 말이에요? 미안합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준혁이 끼어들었다. 지우야, 내가 잘못했어. 아버지를 말렸어야 했는데. 준혁 씨도 알고 있었어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다들 저를 속인 거네요. 민수가 말했다. 한지우 씨, 화가 나시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들어주세요. 더 들을 게 뭐가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민수는 창문으로 걸어갔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30년 전, 저는 작은 여관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관에서 청소를 하던 여자와 사랑에 빠졌죠. 지우가 민수를 바라봤다. 주변이 모두 반대했습니다. 청소부와 결혼하다니, 체면이 말이 아니다. 그런 말들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결혼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여자 이름은 은주. 제 아내였어요. 준혁이 어머니죠. 지우의 표정이 변했다. 우리는 15년 동안 행복했습니다. 은주는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손님 하나하나를 가족처럼 대했고 직원들에게도 친절했죠.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세상은 달랐습니다. 은주는 평생 청소부 출신 회장 부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어요. 사교 모임에서 무시당하고 뒤에서 수군거림을 당했죠. 암 진단을 받았을 때도 은주는 웃었어요. 괜찮아요. 당신과 준혁이가 있으니까.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20년 전 은주는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까지 미소 짓으며. 그리고 말했죠. 당신, 사람을 돈으로만 보지 마세요. 마음을 보세요. 지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어요. 한지우 씨가 그런 편견을 이겨낼 만큼 강한 사람인지, 그리고 진짜 사람의 마음을 보는 사람인지. 민수는 지우를 똑바로 봤다. 당신은 2번 모두 사람을 선택했어요. 상사의 지시보다, 규정보다, 자신의 안전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죠. 민수의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길 잃은 노인을 위해 자기 돈을 내고, 자기 어머니 약을 주고, 징계를 감수하면서까지 VIP 라운지에 모셨어요. 그게 진짜 호텔리어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지우는 울고 있었다. 소리 없이. 준혁이 다가와 지우의 어깨를 감쌌다. 지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한지우 씨,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당신을 시험한 것을. 지우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처음엔 정말 화가 났어요. 배신당한 것 같았어요.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해해요. 정말요? 제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편할 때가 아니라 힘들 때 본 모습이 나온다고. 회장님은 제 본 모습을 보고 싶으셨던 거죠. 민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현명하시군요. 하지만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왜 저를 선택하셨어요? 저보다 나은 사람 많잖아요.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고. 민수는 잠시 생각했다. 제 아내 은주가 말했어요. 사람의 가치는 마음에 있다고. 당신한테서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은주와 똑같은 따뜻한 마음이요. 지우의 입술이 떨렸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민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제 아내의 결혼반지입니다. 준혁이 어머니의. 지우는 깜짝 놀라 손을 저었다. 당신에게 주고 싶어요. 민수는 상자를 열었다. 은은하게 빛나는 금반지가 들어 있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따뜻한 느낌의 반지였다. 은주는 평생 이 반지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청소부 출신이었지만 진심으로 사람을 대했던 자신이 자랑스럽다고. 그리고 이 반지가 그 증거라고. 민수는 상자를 지우의 손에 쥐어줬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에요. 출신이나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사람. 그게 우리 집안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지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민수가 지우를 꼭 안아줬다. 아버지가 딸을 안는 것처럼. 며느리, 환영해요.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준혁도 2 사람을 안았다. 3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다. 회의실에 있던 임원들도 조용히 박수를 쳤다. 따뜻한 박수였다. 일주일 후, 민수는 지우를 따로 만나자고 했다. 장소는 호텔 옥상 정원이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진 옥상 정원. 조용하고 아름다운 공간이었다. 아직도 어색하시죠? 민수가 먼저 말을 꺼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많이 나아졌어요. 다행이네요. 2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한지우 씨. 네, 회장님. 아버지라고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지우는 놀라서 민수를 봤다. 민수는 미소 짓고 있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괜찮아요. 이미 제 마음속에서는 며느리니까요.
지우의 눈이 촉촉해졌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민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준혁이를 잘 부탁합니다. 그 아이는 저와 달리 부드러운 성격이에요. 때로는 너무 착해서 손해볼 때도 있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좋아요. 하지만 이 호텔을 이끌어갈 사람입니다. 강해져야 해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민수는 지우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때 준혁이 나타났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준혁 씨? 준혁은 지우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민수도 놀라서 아들을 봤다. 한지우 씨, 준혁 씨,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요. 아니요. 이렇게 해야 해요. 준혁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반지 상자였다.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 시험도 통과했고, 이제는 공식적으로 청혼하고 싶어요. 바보, 이미 결정한 거 아니었어요? 그래도 정식으로 해야죠. 지우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준혁이 일어나 지우를 안았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은주야, 보이니?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어.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3개월 후 에덴 호텔 그랜드 볼룸. 결혼식이 열렸다. 수백 명의 하객이 참석했다. 재벌, 정치인, 유명 인사들. 화려한 사람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맨 앞줄에는 지우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청소 노동자였던 그녀는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있었다. 지우가 준비해준 한복이었다. 엄마. 지우가 다가가 어머니를 안았다.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엄마, 고마워요. 저를 이렇게 키워줘서. 뭐가? 따뜻하게 키워줘서. 사람을 먼저 보는 법을 가르쳐줘서. 어머니도 울었다. 당연한 거야. 넌 내 딸인걸. 식이 시작됐다. 지우는 은주의 결혼 반지를 끼고 있었다. 그리고 준혁이 준 새 반지도 함께 2개의 반지가 손가락에서 빛났다. 답사 순서가 왔다. 민수가 단상에 올랐다. 여러분, 오늘 제 아들 준혁이가 결혼합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30년 전, 저는 청소부와 결혼했습니다.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다.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주변이 모두 말렸죠. 체면이 말이 아니다. 그럴 수는 없다 하지만 저는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하객들이 숙연해졌다. 제 아내 은주는 20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가르침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살아있어요. 사람을 돈으로만 보지 마세요. 마음을 보세요. 민수는 지우를 바라봤다. 오늘 제 아들도 같은 선택을 합니다. 출신이나 배경이 아니라 진심을 선택하는 거죠. 한지우 씨는 호텔 컨시어지입니다. 편모 가정 출신이고요. 몇몇 하객들이 수군거렸다. 하지만 민수는 개의치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규정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남을 돕는 사람이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도 최고의 결정이 될 거라고. 왜냐하면 진짜 가치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온도에 있으니까요. 박수가 터졌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점점 커지고 따뜻해졌다.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민수를 봤다. 민수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식이 끝난 후 민수는 혼자 호텔 옥상으로 올라갔다.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은주야, 오늘 봤어? 우리 아들이 당신 같은 사람과 결혼했어.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당신 말이 맞았어. 사람의 가치는 마음에 있더라. 나는 30년이 지나서야 겨우 이해했어.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이제야 당신 말을 제대로 이해하게 돼서. 별들이 반짝였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민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다. 은주의 사진이었다. 20년 전 그 사진.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웃고 있는 그녀. 당신과 닮은 사람을 만났어. 한지우라고. 당신처럼 따뜻한 사람이야. 이제 우리 준혁이는 행복할 거야. 민수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다. 나도 이제 마음 놓을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원하던 대로 사람의 마음을 보는 법을 배웠으니까.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준혁과 지우가 나타났다. 아버지, 여기 계셨어요? 민수는 얼른 눈물을 닦았다. 응, 바람 좀 쐬려고. 지우가 다가왔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오히려 행복해. 준혁이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오늘 답사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진심이었어. 지우가 민수의 다른 쪽 옆에 섰다. 세 사람은 함께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다. 아버님. 응, 저 정말 최선을 다할게요. 이 가족을 위해서, 호텔을 위해서, 그리고 준혁 씨를 위해서. 민수는 지우의 손을 잡았다. 알아. 그리고 고마워.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준혁도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세 사람의 손이 겹쳐졌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짜 가족.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밤하늘의 별들이 더 밝게 빛났다. 마치 축복하는 것처럼. 1년 후, 지우는 에덴 호텔 상무로 승진했다. 고객 서비스 부문을 총괄하게 되었다. 그녀는 모든 지점에 마음 교육을 도입했다. 규정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교육이었다. 준혁은 부회장이 되었다. 아버지를 도와 호텔을 경영했다. 하지만 방식은 달랐다. 더 따뜻하고 더 사람 중심적이었다. 민수는 여전히 회장이었지만 현장을 더 자주 찾았다. 직원들과 이야기하고 손님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30년 전 여관 주인이었을 때처럼 어느 날 민수는 호텔 로비에서 한 노인이 길을 잃은 것을 봤다. 직원 한 명이 다가가 친절하게 도와주고 있었다. 민수는 미소 지었다. 은주야, 보이니? 우리 호텔이 달라졌어. 당신이 원하던 대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곳이 됐어. 그날 밤, 민수는 은주의 사진 앞에 앉았다. 고마워. 날 가르쳐줘서. 사람의 진심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 온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사진 속 은주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민수도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